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 주식 트렌드 목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저희 주식 트렌드 방송에서는요. 현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꼭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까지 알차게 준비해뒀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간밤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했다 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 지정학적 리스크의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 이어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는 변수까지 닥쳤지만 결국에 국내 증시 극적으로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흐름 보였는지는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 주식 트렌드 어떤 커리큘럼으로 또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순서로는요. 시장 흐름 체크와 더불어서 주목해봐야 될 국내 증시 이슈들 꼼꼼하게 브리핑해드리고 있고요. 다음 순서는 더 중요합니다. 이 시장 흐름 속 관심 가져볼 만한 히든 종목 두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시 30분, 50분 사이에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외국인의 매도세가 24거래일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까지도 함께 이 매도세 합류를 했고요. 반면 개인만이 2조 원가량의 매수세 보이면서 지수 상승 이끌었습니다. 이에 코스피 강보합권 7,763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반도체 엇갈리는 흐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30만 원 선 내준 채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는 상승하면서 210만 1,0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더불어 SK스퀘어까지 상승하는 흐름 체크해 보실 수가 있었겠고요. 삼성전기는 내내 상승과 하락을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보합권 마감입니다. 이어 현대차까지도 하락 마감하면서 60만 원 선 내준 채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모두 3천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 보였고요. 마찬가지로 기관만이 매수세 취하면서 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에 코스닥 매수 사이드가까지 발동되면서요. 4.76%가량 상승한 996선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무려 10%가량의 급등세 포착이 되었고요. 2차전지 쪽에서는 이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약보합권, 에코프로는 상승하며 10만 원 선 회복한 채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로봇주도 함께 보실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60만 원 선 회복하는 흐름 포착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오늘 주인공이라고 하면 반도체 소부장 쪽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두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23%가량의 급등세 포착이 되었고요. 여기 표에는 비록 없지만 이 원익 IPS, 이오 테크닉스까지 모두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주식 트렌드 또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상승률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직전 방송에서 공략해 드렸던 SKC, 네, 단기간에 11거래일 만에 20%가량의 상승률 포착해 볼 수가 있었겠고요. 더불어 그 SKC와 더불어서 테크윈까지도 8거래일 만에 25%가량의 상승 흐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히든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의 공부방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문자도 함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오늘의 히든 종목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에 단 한 번 찾아오고 있는 시간이고요. 10시 50분까지 방송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 주식 트렌드 목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달려주실 투자의 정석 전민상 전문가님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정석 정민상 전문가입니다. 네, 지난주에 예고를 해드렸듯이 이번 주 국내 증시 혼조세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장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오늘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하반기가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이 한 달간 투자의 전략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요. 글로벌 시장 함께 공부를 해봐야겠죠. 우선 간밤 전해진 소식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시장에 또 예상치에 부합했던 CPI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장중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공격성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렇게 간밤 발생한 뉴스들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네. 이제부터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질문들 하나씩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 바로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간밤 미증시가 하락한 이유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 간밤에는 그러니까 어제 CPI 발표가 있었죠. 네,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자, 이 좀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현재 그 물가 지표를 시장이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미국과 이란의 그 상황이 좀 악화되는, 다시 또 싸우겠다 이런 이슈가 좀 있었죠. 그렇죠. 자, 우선 CPI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정말 좀 다행인 부분입니다. 예상치에 좀 부합을 했고,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정말 근소하지만 예상치보다는 약간은 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지난달 PPI를 보면 이제 선행 지표인 PPI 이 물가 지표를 봤을 때는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시장이 크게 웃돌았는데 선행 지표니까 일단 지켜보자. 그때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렇게 좀 좋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무시가 됐었고, 자, 이 CPI라는 것은 후행 지표입니다. 네,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도 지난달에 PPI에 비하면 예상치 그래도 이내에서 어떤 흐름이 나왔고, 자, 이 결과값은 좀 좋은 거라고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악화된 와중에서 만약에 CPI까지 조금이라도 웃돌았었다면 조금 끔찍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엄청난 악재로 또 그렇죠. 증시가 좀 많이 짓눌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CPI가 어느 정도 버텨주었기 때문에 하락폭을 제한한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 하락의 이유 또 그 안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인사이트 분석해 주셨고요. 다음 질문도 바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미국과 이란 전쟁 2월 28일에 발발해서 벌써 또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입장을 바꾸다 보니까 좀 갈피가 안 잡혀서요. 이 그렇죠. 협상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이 부분은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이 상황이 어떤지를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우선 트럼프의 최근 발언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런 발언을 했었죠. 최근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이란과 2, 3일 안에 종전하겠다, 협상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 다 아실 만한 내용입니다. 그쵸? 자, 그러고 나서 직후에 어제는 이란을 타격했고 곧 다시 한번 또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다. 협상한다고 했다가 또 공격한다고 말을 이제 번복을 해버렸죠. 이걸 3달째 지금 하고 있죠. 지금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심해졌죠. 네. 그래서 거의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런 트럼프의 발언은 너무 이제 번복이 자주 되다 보니까 이제는 좀 힘을 잃었다. 신뢰성이 없다. 신뢰가 좀 없다. 시장에 그만큼 영향력을 끼치기가 어렵다고 좀 보시는 게 맞겠고, 네. 자, 그보다는 현재의 상황이 시장 상황이 어떤지를 좀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란 상황이 계속해서 해소가 안 되면은 호르무즈도 계속 막혀 있을 것이고, 네. 이게 지속되면은 분명히 이제 폭락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고, 자, 네, 좋습니다. 이어서 가려니까 좀 이게 네. 그럼 제가 답변지가 다음 질문 한번 드려봐도 그래서 괜찮을까요? 자, 네. 트럼프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좋다, 나 인플레이션을 사랑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좀 약간 정신이 약간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이거는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적인 행보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이겠고요. 이러한 이 행보 자체가 이란과의 협상이 좀 임박했다라는 것을 또 암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 전쟁 중인 상대와 협상을 할 때 내가 너한테 이만큼 더 양보해 줄게 우리 끝내자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죠. 그보다는 협상을 할 때는 내가 이만큼 더 가져갈 거야. 아니야, 내가 더 이만큼 가져가. 이게 서로 견제를 하고 싸우는 게 맞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서로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한 막바지 단계다 이렇게 보라보는 게 맞는 것이고 두 국가가 서로 이제 그 필요한 상황인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란은 이거 지속되면은 전쟁 지속되면은 사실 뭐 지금도 굉장히 위험하죠 경제가. 그렇죠. 지금도 힘들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6월 말이 지나면은 6월 말 시기가 지나게 되면은 중간 선거에 물가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전쟁이 딱 끝났다고 해서 바로 폭락하는 게 아니고 네. 유가가 떨어지고 물가가 떨어지고 몇 개월의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 마지노선 데드라인은 6월 말 7월 초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란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할 것이고 막바지까지 좀 끌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제 협상은 가능할 수 있겠죠. 네네. 좋죠. 네, 정민상 전문가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전쟁 협상 데드라인 6월 말 그리고 7월 초입니다. 뭐 더 빠르게 또 협상이 이루어지길 바래 보겠고요. 오늘의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국내 시장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선 뭐 이번 달 초까지만 해도 뭐 정말 상승만 해온 시장입니다. 네. 뭐 어떤 말이 나올 정도였냐면 무슨 우리나라 우량주는 계속 그냥 사기만 하면 된다. 빠지는 게 아니다. 지금도 그렇게 맹신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물론 그쵸.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일부 동의하는 바이지만 이제 시기라는 게 있는 것이고 상승이 있으면 조정이라는 게 또 필요한 게 당연합니다. 네. 어떻게 상승만 하겠습니까? 당연한 것인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맹신하고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이제 빠지는 구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좀 왜 상승을 하고 왜 하락을 하고 이런 근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지금 최대 이벤트 이런 상황도 있겠지만 스페이스X라는 초대형 기업의 IPO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여기서 워낙 큰 우량주가 상장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수급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수급이 어디서 나올 거예요? 돈이라는 거는 한정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한정된 돈 안에서 이 시장에 한정된 돈 안에서 자금들이 움직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형 우량주가 상장을 한다는 거는 돈을 어디선가는 끌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국내 증시가 많이 올랐죠. 그렇죠. 네. 그럼 반도체 악재도 같이 터지면서 자 단기 차익 실현 성격이 강한 구간입니다. 자, 근데 이게 근본적인 악재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반도체, AI 반도체는 계속해서 필요한 게 됩니다. 주요 이제 관련 섹터로 다시 또 부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은 상장 전에 수급이 좀 이탈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데드라인 시기라든지 그 전까지 어떻게 좀 협상 가능성이 좀 있다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우리는 이렇게 강하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내가 좀 눈여겨본 종목을 저렴하게 좀 모아가는 관점으로 바닥을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모아가는 관점. 바닥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지난 고점을 누가 알았나요? 그때 상황 되게 좋았어요. 몰랐죠. 이번 달 초입니다. 불과 6월 2일까지가 최고점일 거예요. 우리나라 증시가.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모르는 거고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어디가 어깨 위고 어디가 발목 아래인지 그 정도는 이렇게 시장 흐름을 보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하락장 속에서 또 주목해 볼 만한 섹터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섹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스페이스X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장의 시선은 거기에 다 쏠려 있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 쏠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면은 스페이스X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자체를 모두가 다 관심 있어하는 그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종목이 상장을 했으면 어떤 섹터들
또 어떤 종목들이 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인지 음. 상장으로 인해서 이런 거를 좀 미리 판단하고 미리 좀 투자를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거는 앞서 말씀드렸죠. AI 반도체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뭐 또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전력 설비 필요할 것이고, 이제 우주 방산 이런 쪽으로 또 시선이 많이 쏠릴 것이고, 그리고 우주 데이터 센터 여기에 또 시선이 많이 쏠릴 거거든요. 물론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지금 기술력으로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통신의 거리가 워낙 또 지구와 이제 멀잖아요. 시차가 또 생기고 이런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은 그렇지만 미래 기술이긴 하지만 상장이 됨으로써 우리가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하는 뭐 전력 에너지, 뭐 AI 반도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쪽으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바라보고 또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정말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판단해야 됩니다. 그냥 전력주가 좋으니까 전력주가 다 온다. 물론 오르긴 해요. 오르는 거 맞아요.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회복세를 보일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전부 다 수혜가 아니라 뭐 엮이지도 않는데 연관성도 없는데 어떤 종목은 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거는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옥석가리기를 하자. 그래, 옥석가리기를 분명히 해야 되고 수익 관점 이상으로 투자를 하려면 분명 옥석가리기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좀 이제 선별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략주도 오. 조금 이제 그 준비를 이제 스페이스 X에 맞춰서 오,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의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관련해서 더 구체적인 증시 브리핑은요, 하단에 참여하실 수 있는 공부방에서 공개가 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전문가님께서 방금 언급해 주신 관심 섹터 내에서도 반드시 주목해봐야 될 종목 무려 2가지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그동안 저희 주식 트렌드 생방송 공략주들 상승률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 또 하나씩 한번 질문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직전 방송 공략주인 테크윙 무려 8거래일 만에 25%의 상승률 달성했는데요. 이 테크윙부터 한번 리뷰 부탁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테크잉 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지난 방송, 그러니까 보름마다 제가 이제 출연을 하기 때문에 5월 28일에 공략주로 들고 왔습니다. 자, 하지만 뭐 대응 구간은 좀 직접 이제 좀 보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진행을 했다면은 장기 평선을 간단히 볼 수 있었을 거고, 왜냐면은 뭐 시장 상황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좋지 않았죠. 최근까지 좋지 않았는데, 자, 요날 이 테크윙은 코스닥 종목군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계속 안 좋았습니다. 사실 오늘 좀 강하게 반등했지만 계속 안 좋았습니다. 자, 5월 28일 요때 좀 다음 날 만약에 저녁 방송이니까 다음 날 뭐 매수를 했다라고 치더라도 지금 뭐 상당한 수익권에 있을 것이고요. 장미 평선 부근에서 좀 1차 매수 들어가는 게 좀 좋았을 것 같네요. 자, 이후로 자,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후로 이때 뭐 10% 정도 이때는 상한가를 한번 찍고 조금 다시 빠졌다가 다음날 이렇게 흔들리다가 이때 장이 좀 안 좋았습니다. 오늘은 좀 시장 좋았죠. 코스닥만 좋았는데 자, 이렇게 빠졌다가 오늘 또 이렇게 강하게 흔들리다가 결국엔 다시 또 이제 말아 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추가적인 대응 뭐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이렇게 뭐 반도체 관련주고 주요 종목군으로 이렇게 공략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자, 공략하신 분들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좀 더 대응하셔도 좋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똑같은 날 공략했던 한정 KBS 보겠습니다. 이제 원전 관련주인데요. 자, 원전 관련주 전력 설비 뭐 이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습니다. 코스닥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고 전부 다 안 좋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공략 이후로 좀 추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28일 이후로 하락이 있었지만 자, 오늘 조금 상당히 거래량은 없습니다. 거래량 없는 상태에서 조금 말아 올리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자, 코스닥이 과대 낙폭 구간입니다. 과대 낙폭 구간이고 이
전반적으로 조금 오늘 많이 상승한 이유,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코스피가 하락하는 구간이 아니라 코스피가 횡보하는 구간에서 코스닥은 반응할 것이다. 코스닥은 상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 바로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고, 이렇게 자, 수급이 파생되는 부분, 자, 우량지가 돈을 벌었다면은 이 번 돈이 언제 흩어질 것인가? 이거는 코스피가 이제 횡보하는 구간에서 좀 그런 안정된 흐름이 나왔을 때, 나와 주었을 때 좀 코스닥으로 파생될 수 있을 거다. 오늘 그 첫 번째 흐름이 나온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AI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 관련 그런 섹터이고 종목군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크게 뭐 하락해 있는 구간도 아닐 것 같고요. 조금 더 대응하셔도 좋다. 이런 것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SKC 한번 보겠습니다. SKC는 자, 5월 28일에 보면은 이때까지 보면은 잠시만요. 차트 나오죠. 5월 28일 이때 요날 공략을 했고요. 자, 이때까지는 뭐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있다가 자, 그 다음 날, 자, 6월 1일에 상한가 가까운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후로 상한가 가까운 흐름 나왔다가 이후로 윗꼬리 길게 달고 한번 빠졌죠. 그리고 여기서 종가가 나왔습니다. 자, 거래량도 어느 정도 들어왔는데 윗꼬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좀 눌림이 나올 만한 구간이었고, 자, 실제로 이렇게 눌림이 나오고 61선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받고 오늘 강하게 상승하면서 최고 15% 상승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상승이 한번 크게 나온 종목인데요. 그 당시에 주가를 비교하더라도 뭐 약수익권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보합 수익이라고 하긴 그렇고 보합권까지 올라섰는데 좀 필수적인 기업이죠. 그 미래 기술, 미래 기판 시장의 선두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제가 좀 이렇게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걱정할 거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대한전선 한번 보겠습니다. 네. 대한전선 보는 거는 이게 뭐 전력주가 이렇게 다 지금 보면은 미끄럼틀을 타고 있죠. 미끄럼틀. 그쵸. 여기서 꼭대기에서 여기 미끄럼틀 타고 계속 내려가요. 이러면은 계속 빠질 거거든요. 네, 무서워요. 우선 그 저희는 정도로. 2월 2일이라서 한참 전에 공략했었죠. 그러면 전력 시장이 이제 끝났나? 이제 그렇죠. 지구가 망하나? 막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지구가 망할까요? 망하진 않겠죠. 전력 시장 망할까요? 망하는 게 아닙니다. 망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수급 이탈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력주 전반적인 차익 실현이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대한전선은 이 차트 길게 보잖아요. 이게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죠? 5월 11일까지 엄청난 폭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폭등이 나타났으면은 자, 대형주 IPO 앞두고 있고 시장 상황이 안 좋아요.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제 더 빠지냐를 뭐 판단해야 된다면은 지금 추세 저점 부근이고 이제 그 20주봉이 뚫린 상태, 20주선이 뚫린 상태거든요. 기술적으로는 더 하락할 가능성도 물론 존재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죠. 이제 그 미국과 이런 상황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고 개선되는 쪽으로 바라봐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도 이렇게 밑에 장기 평소 안으로 빠지더라도 가능성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분할로 그냥 사면 됩니다. 분할로 나누어서 담으면 돼요. 이거는 AI의 필수적인 섹터예요. 이게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대한전선 주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여기서 막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저는 이때 안 들었어요. 그렇죠. 저는 이거 2월 2일에 들었어요. 2월 2일 언제냐면 이때죠, 이때. 여기서 들여서 5월 11일 날 만약에 팔았으면 좋았겠지만 이건 아무도 몰라요. 여기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기 잡으려다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잡으려다 이렇게 돼요. 여기가 아니라 올라가면서 분할로 나눠서 파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횡보 구간에서 절반 팔고 그리고 물론 튀었지만 자, 이렇게 과열된 구간, 거래량도 튀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팔았어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강하게 하락이 이어졌다는 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네. 기회를 주고 있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이런 분들 있어요. 비싸면 지금 늦었어. 비싸서 못 사겠어. 저렴하면은 더 빠질 것 같은데 네. 못 사겠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렇죠. 그죠? 그게 아니라 하락하면 나눠서 사는 거고 상승하면 나눠서 파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인간인 이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확률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내가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도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참고하고 싶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한번 안내해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내해 주시죠. 네, 이렇게 정민상 전문가님의 생방송 공약주들 상승률을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요. 네, 8거래일 만에 25%의 상승률을 달성한 테크윈, 그리고 11거래일 만에 20%의 상승률을 달성한 SKC, 이와 같은 종목들 저희가 오늘도 준비를 해뒀습니다.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신다면 이런 공약주들 챙겨가실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시청자분들께서 또 가장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죠. 오늘의 시크릿 종목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크릿 종목에 대한 힌트 공개해 보기 전에 우선 어떤 섹터에 지금 속하고 있는지를 함께 파헤쳐 봐야겠죠. 네, 오늘의 첫 번째 공략 섹터 화면에 곧 나올 겁니다. 바로 유리기판 섹터라고 합니다. 네, 전문가님 섹터 관련해서도 이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지금 제가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네네. 왜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 공부방 말씀하시는 걸까요? 문자를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니 한번 방법을 안내해 주셔야지 시청자분들이 네. 그냥 방송만 보고 저 보름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한 번 보름 더 뒤에 다시 봐야 될까요? 시청자분들이. 꼼꼼하게 지금 한 번 더 챙겨 그렇죠. 드리겠습니다. 이거 문자 방법 안내를 해주셔야지. 저 깜짝 놀랐네요. 네, 지금.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전문가님과 함께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또 구성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문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요. 정민상 전문가님과 함께 좀 빠르게 대응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고 있다는 점도 고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저희가 방금 드리려고 했던 질문 바로 한번 이어서 드려보도록 할게요. 잘하셨습니다. 네, 안내를 유리기판. 아주 잘해주셨네요. 좋습니다. 이제 좀 속이 편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진행하시죠. 속이 네. 편하신 김에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공략 섹터 유리기판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패키징 시장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길래 저기 헤드라인 보이시죠? 네. HBM 넘어서 유리기판, 삼성, LG 지금 뭐 3파전 벌어지고 있습니다. 3파전. 네. 네, 어떻게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자, 있나요? 오늘 뭐 그 유리기판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이제 미래 기술입니다. 미래 기술인데 지금 이제 상용화를 앞둔다. 지금 이제 그 상용화가 되는 시점이다. 오. 거의 된 시점입니다. 공장도 다 이제 짓고 네.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상황인 것이고 이런 상황 당연히 이제 부각을 받기가 좋겠죠. 그쵸. 왜냐면 이게 기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개념이거든요.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요건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네. 기술이 이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그 변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업이 좀 변화를 시키는가 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네. 그리고 반도체 시장의 그런 패러다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네. 자 단순히 이제 회로 선폭을 줄이는 그 미세화 공정, 미세화 경쟁에서 완성된 칩들을 자 얼마나 얇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묶어내느냐, 얼마나 성능을 더 끌어올리느냐 이런 게 이제 소재의 싸움으로 이제 전환이 된 것이죠. 소재 싸움으로. 그 기술의 핵심이 유리기판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소재 싸움에 있어서 이제 필수제인 고성능 칩셋 기존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길래 또 유리기판이 요즘 떠오르고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기존에는 이제 플라스틱 기판을 아. 가지고 이제 지금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네. 플라스틱 기판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플라스틱이라는 거는 열에 의해서 막 휘죠. 그렇죠. 휘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 기판이 그렇게 되면 이제 버티질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 패키지가 이제 망가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이 한계를 돌파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유리 기판으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근데 어려운 기술이에요. 어려운 기술. 그래서 그 이제 상용화 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단계를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도입과 뭐 고성능 하드웨어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확대하고 있는 과정이죠. 거기서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이 기술 자체가 필수적이고, 자, 그 중에서도 좀 선두에 있는 기업입니다. 선두에 있는 기업을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반도체 분야에서 필수적인 사업이 된 유리기판 이 섹터 내에서도 유의미한 상승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저희가 지금 바로 만나봐야겠죠. 세 가지 체크 포인트 준비해 오셨다라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 재료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우선 첫 번째 재료 지금 화면 곧 뜰 텐데요. 네, 자회사 앱솔릭스란 키워드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회사 앱솔릭스라고 써놓으면은 어떤 기업인지 다 아실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종목보다 네. 또 전략이 중요하니까요. 아, 그 종목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둘 다 중요하죠. 시청자분들은 네, 종목이 중요하실 것 같은데. 자, 네. 자, 아무튼 뭐 좀 설명드려보자면, 자, 이 종목은 기존에는 뭐 2차 전지나 아니면은 화학 소재 시장에서 어떤 선두권을 유지를 했다가 자회사 앱솔릭스를 통해서 이 앱솔릭스를 통해서 자, 세계 최초의 유리기판 양산 공장을 구축했습니다. 네. 그렇게 구축한 이 차세대 소재죠. 설명드렸듯이 그 핵심이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선두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최근 반도체 대형주들이 단기 과열이 나타나다가 단기 과열이 이어지다가 지금 차익 실현이 좀 크게 나타났죠. 네. 어느 정도 나타났죠. 크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직은 어느 정도 나타난 구간인데, 숨고르기 장세에서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아주 엄청 우량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네. 그렇지만 이 유리기판 상업,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력을, 그러니까 기술을, 그러니까 이 새로운 공장, 새로운 기술 이걸로 인해서 조금 이제 모멘텀이 좀 바뀐다. 바뀌는 과정에 있다.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 성장하는 과정, 새로운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에 있다. 네. 진입하는 단계에 있고, 그렇게 발전하는 단계에 있다. 그래서 준비를 한 기업이고요. 네. 기업입니다. 네, 좋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네, 이렇게 또 저희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첫 번째 재료로 미국 조지아주에 세계 최초로 양산 공장을 지었고 당장 내년 초에 양산 예정인 만큼 그 기대감 더 빠르게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재료 잘 확인해 봤고요. 전문가님, 저희 두 번째 재료, 세 번째 재료는 이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보조금 관련된 이야기부터 풀어주시죠. 보조금은 뭐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게 네. 국내 기업입니다. 국내 기업이죠. 국내 기업인데 미국에서 이 기술력만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네. 보조금을 수령을 했어요.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1억 달러 받았다라고 하네요. 이 기술이 너무 좋네. 네. 1억 달러 준 거예요. 그죠. 그죠. 그만큼 인정받았다. 대단하다. 네.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재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 재료요. 네. 이 기업의 재료를 말씀하시나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뭐 빅테크 기업들 그죠. 관련된 것들. 네. 자, 이제 이런 반도체 고객사들, 이 기술이 있으니까 반도체 고객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품질 인증이라는 걸 합니다. 이 인증이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상업 양산을 위한 그 단계에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필수적인 기술인 거는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하셨을 것 같고, 자,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렇게 서로 이제 채택을 하고 있고, 서로 이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니까,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겁니다. 반도체 시장이 그동안 이제 강하게 과열됐던 이유는 네.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월등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수요가 공급보다 월등히 많은 기술이 나왔습니다. 지금 나왔어요. 네. 근데 주가가 빠졌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회죠. 나눠서 담아야죠. 그렇죠. 나눠서 담을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유리기판 종목 참 궁금해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확실한 실적 재료와 더불어서 엔비디아, AMD 등 이 빅테크 기업들과의 수주 기대감까지 이렇게 더해지는 상황인데요. 꼭 공부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 참여하실 수 있는 공부방에서만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전체 화면으로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문자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시면 오늘의 히든 종목 만나볼 수 있다는 점 강조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고 있는 점도 고지드릴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두 번째 히든 종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트렌드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 트렌드의 두 번째 공략 섹터 지체하지 않고 바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력 설비 섹터 또 들고 와주셨다라고 들었는데요. 전문가님, 이 섹터 공략해야 되는 이유들 또 하나씩 또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아까 이제 공략했던 그 종목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뭐 어려울 수 있잖아요. 나눠서 담으라고 하는데 어디서 나눠 담는 거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내일 사야 될지 모레 사야 될지 아니면 얼마부터 사야 될지 모르실 수 있단 말입니다. 모르죠. 그래서 제가 뭐 이게 간단하게라도 그러니까 정확히 여기서 방송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얼마에 사셔라 팔아라라고는 안 하지만 네. 그거는 이제 뭐 공부방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해야겠죠 우리가. 그렇죠. 그거는 조금 있다가 음. 시청을 이제 끝까지 하셔야지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자, 우선은 다음 종목이죠. 다음 종목 섹터 이제 전력 설비 섹터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최근 글로벌 산업의 그런 뭐 어떤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이 AI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는 경쟁에서 자, 막대한 전력 소모가 된다. 이거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네. 너무 뻔한 그런 섹터라고 할 수 있겠죠. 전력주, 전력 설비 이런 쪽은 필수입니다. 필수. AI에서. 자, 올해 시장 뭐 AI에서 파생되는 그런 쪽으로만 바라봐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리고 양극화가 심해진다. 제가 방송 초기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초부터 사실 네. 그 전부터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흐름은 우리가 시장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만 우리가 이제 회전을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전력 설비입니다. 제가 또 이제 좀 자주 가져오는 섹터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AI가 필요로 하는 전력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많기도 하고, 그리고 자, 스페이스X 특히나 이제 상장하게 되면은 이 전력주 당연히 굉장히 뭐 부각받겠죠. 변압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네. 다 부각받게 되는 것이고, 그 이제 어떻게 되면 파생되는 섹터 중에 좀 중요한 섹터잖아요. 전력이. 근데 최근까지는 좀 이렇게 그 시장 흐름, 그리고 섹터 수급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 그래서 지금이 이제
이 섹터 전반적으로 저점 부근인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더 빠질 게 있나 싶은데도 더 빠져요. 그죠? 시장 상황이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개선될 가능성이 지금부터는 좀 바라봐야 된다. 이번 주까지 물론 혼족 세지만 네. 이번 주까지는 좀 불안불안하지만 이제 늦어도 6월 말 그 시기까지는 협상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수급이 굉장히 또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는 자 스페이스X에서도 필요한 거. 자 수급 블록홀이 발생해도 필요한 쪽으로는 또 수급이 재차 발생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한 게 바로 이 전력 설비, 전력주 그중에 중요한 sek터 이렇게 준비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별로 이제 크게 설명드릴 게 없기는 한데 네. 자 전력이 끊기면 안 되겠죠. AI가 잘 구동이 되려면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망가지게 됩니다. 끊기면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전력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초고압 변압기 필요하죠. 그죠? 필수입니다. 필수. 전선까지.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이게 좀 하락을 했다면 이거 너무 저렴한데 너무 좋은 기회인데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그 핵심 기업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옥석을 가리고 좀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지금 시기에 그죠? 그렇죠. 지금 파는 게 아니고 이런 쪽으로 또 이제 좀 그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런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지금은 하셔야 되는 그 단계까지 왔습니다. 지금 전력주 쪽은 추가 매수를 하시던 신규 매수를 하시던 그 이해를 하고 대응을 한 사람들은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제가 좀 괜찮은 거 골라왔겠죠. 좀 고르고 골라가지고 네.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공략 섹터로는 전력 설비 만나봤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이 전력 인프라 싸움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이 섹터에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중에서도 유의미한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종목도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파헤쳐 봐야겠죠. 마찬가지로 세 가지 체크 포인트 바로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재료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수주 이야기 나오고 있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대규모 수주요. 네, 수주 얘기를 좀 먼저 해볼까요? 좋습니다. 자, 우선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좀 보겠습니다. 자, 기존 이제 중전기나 뭐 케이블 시장에서 네. 시장에서 초고압 변압기와 전선을 모두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면서 대단한 거죠.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면서 독보적인 좀 입지를 다져왔던 그런 전력 인프라 장비의 핵심 기업이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이제 반도체 그런 대형주들, 뭐 삼전, 하이닉스 또 그렇게 계속 과열되던 종목들도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좀 윗꼬리를 달고 숨고르기가 들어간 상황에서 자, 이 기업은 북미 AI 데이터 센터향 대규모 수주라는 확실한 실적 모멘텀을 가진 종목입니다. 네,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하락했어요. 지금 보니까 뭐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비 49% 급증했다라고 그렇죠. 하네요. 이 슈퍼 사이클에 힘을 입어가지고 역대 최대 엄청난 실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네, 근데 앞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실적이 많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실적이 떨어지냐? 그게 아닙니다. 더 많아져야 돼요. 더 많아져야 돼. 오, 병목 현상 때문에 위험한 거 아니야? 병목 현상 때문에 실적도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근데 시장 지금 빠질 때는 음. 아니에요. 근데 지금 화면 보니까 네. 말씀대로 수주도 더 폭발되고 있다고 하네요. 폭발되고 있어요. 오. 폭발되는데 장이 안 좋을 때는 별의별 다 나와요. 그쵸. 지금 안 좋을 때였잖아요. 네, 안 좋을 때는 그런 말 많이 나옵니다. 무시하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수주로 증명했고 앞으로의 수주로도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이 시장 자체가. 네. 그 중에서도 핵심 기업이잖아요. 근데 하락했어요. 너무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기업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차트 바로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약간 설명을 하다 본 느낌이 있는데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쵸. 보시면은 자 5월 초까지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다가 지금 차트 보고 있죠.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다가 이후로는 정말 매일같이 빠졌어요. 매일같이 빠지고 또 빠지고 그래서 15만 원을 돌파했던 종목이 지금 반토막이 나왔습니다. 거의 반토막
까지는 아니지만. 갔다 왔어요. 네네네. 7만 원도 찍었어요. 음. 웃으면 안 됩니다. 이거, 네. 이거 갖고 계신 누군가에게는 분들은 슬픈. 좀 웃으신 거예요? 아니요.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락이 지속되는데 이게 종목이 뭐 수주가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빠졌냐 하락했냐 그런 게 아닙니다. 기업 그런 게 자체 문제는 아니라, 없죠. 자체 문제가 아니라 증시의 어떤 그러니까 수급 블랙홀 현상, 스페이스X의 그 수급 블랙홀 현상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증시 특히나 삼전 하이닉스에 강하게 집중되면서 더 빠졌죠. 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악재다 이렇게 바라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 상황에 따라서 하락을 한 것이지 이 모멘텀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좀 차트 길게 보면은 이게 너무 과열됐었잖아요. 최근까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올랐어요. 이렇게 지금 이때가 지금 뭐 23년, 25년 그러니까 1년 전 구간에서 보면은 3만 원대였어요. 3만 원대에서 놀고 있었어요. 15만 원이에요. 네. 5배 올랐습니다. 그렇죠. 5배 올랐다가 다시 거기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수주가 폭발한대. 그러면 어떤 시점부터는 다시 상승하지 않겠어요? 수급이 돌아올 가능성이 그렇죠. 있겠죠. 그러니까 좀 모아가야 하는 관점으로 좀 바라보는 게 맞는 것이고 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 이동평균線이렇게 활용하실 부분들이 기술적인 거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모멘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시장 상황하고. 그래서 이해를 했으면은 어떤 구간부터 내가 담아가야 할 것인가, 어디부터 내가 분할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이 되신다면 문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히든 종목 차트도 잠깐 보고 갈까요? 첫 번째요. 좀 빠르게 잠깐만요. 부탁드릴게요. 화면이 이 종목이 보일 것 같은데 아, 이거 내려도 네. 되나요? 잠깐만요.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까 저 공략했던 종목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차트 보겠습니다. 빠르게. 자 보시면은 자 이 종목도 이제 이 종목은 최근까지는 뭐 크게 부각을 받지 못하다가 자 5월 4일 올해 4월부터는 강하게 부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전고점에서 한번 맞고 이제 떨어졌어요. 전고점 그렇죠? 이때가 24년도 이때의 고점에서 고점 라인 고점 그 저항 맞고 떨어졌는데 그때 유리기판 말씀드렸잖아요. 상용화예요. 올해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고점은 반드시 이제 반드시라고 하면 안 되지.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응 부분은 공부방 또는 문자 신청 통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하단의 공부방 통해서 입장하시게 되시면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받아가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오늘의 히든 종목 만나볼 수 있겠다. 그리고 정보 이용료 100원 문자 이용 시에는 부과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가치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다다음 주 목요일 밤 10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